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램핏이라는 약에 대한 겁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존재에 맞서는 아주 논란이 많은 치료제죠. 지금부터 이 약에 얽힌 이야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빌런입니다. 현미경으로나 겨우 보이는 이 작은 녀석이 사실은 아주 무서운 살인마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병이 내 몸속에 수십 년 동안 정말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한다면 이게 그냥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정말 무서운 점이죠. 자, 그럼 이 소리 없는 침공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그 근원을 찾아서 트리파노소마라는 기생충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트리파노소마, 이름만 들으면 좀 낯설죠? 이게 바로 샤가스병이랑 아프리카 수면병, 이 두 가지 아주 끔찍한 병을 일으키는 원생동물,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생충이에요. 이름은 생소해도 그 파괴력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기생충들이 참 교활한 게 각각 다른 대륙에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게 대체 얼마나 파괴적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는 샤가스병이에요. 주로 중남미 쪽에서 특정 곤충을 통해서 옮겨지는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감염 초반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그냥 감기 몸살인가 하고 넘어갈 정도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잠복하는 만성기죠. 조용히 정말 소리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심장을 망가뜨려서 치명적인 심부전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샤가스병에 걸린 사람 중에 무려 10에서 30%, 그러니까 많게는 3명 중 1명이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질환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아프리카 수면병. 이름 그대로입니다. 채채파리한테 물리면 감염되는데 처음엔 열나고 발진이 생기다가 이 기생충이 뇌,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로 파고들면 그때부터 끔찍한 일이 시작돼요. 환자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계속 잠에 빠져들다가 결국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샤가스병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심장을 공격하고 수면병은 아프리카에서 뇌와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사는 곳도 공격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둘 다 정말 치명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자, 이렇게 무서운 질병에 인류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여기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램핏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작은 약병에 든 약이 바로 그 무기 람핏이에요. 아까 봤던 징그러운 기생충과는 완전 반대죠. 이건 인류의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람핏은 사실 상품명이고 원래 성분 이름은 니프루티목스예요. 알약 형태로 먹는 약인데 샤가스병 치료에 쓰이고 또 수면병이 아주 심각해져서 신경계까지 침범했을 때 사용하는 정말 핵심적인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약이 어떻게 우리 몸은 놔두고 기생충만 딱 골라서 죽이는 걸까요? 그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비유하자면 표적 독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람핏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기생충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독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 세포한테는 괜찮은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정말 똑똑한 방식 아닌가요?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람핏이 기생충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약 성분이 기생충의 DNA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약이 분해되면서 슈퍼옥사이드라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요. 근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인간 세포는 이 독을 해독하는 방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기생충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생충만 선택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무기에는 늘 그에 따르는 대가가 있죠. 람핏 역시 이 치료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있거든요. 보통은 복통이나 체중 감소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하면 두통, 우울감이나 불안감, 심지어는 발작이나 떨림, 근력 약화 같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부작용까지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과정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약이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임산부나 원래부터 신장이나 간이 안 좋았던 환자들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약이 가진 아주 기묘하고 역설적인 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람핏은요, 생명을 구하는 정말 중요한 약인데 동시에 어떤 나라에서는 금지된 약물이기도 해요. 이 약의 역사를 보면 정말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1965년부터 샤가스병 치료에 쓰였으니까 꽤 오래된 약이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건 꼭 필요한 약이라고 필수 의약품 목록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 8월에야 겨우 사용 승인이 났고요. 참 이상하죠. 이 역설에 불을 지피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람핏은 WHO를 통해서 이 약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 약이 인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약이 한쪽에서는 필수 의약품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지된 약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에는 각 나라의 서로 다른 의료 시스템, 부작용에 대한 위험 평가 기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겁니다. 약의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규제 사이에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